최근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복귀에 힘입어 과감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때 반도체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며 떠오르는 태양이었던 일본은 이제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조용히 지는 해를 바라만 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처참한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던 사건은 미국의 낸드 플래시 업체 웨스턴 디지털이 일본 키옥시아와 합병을 논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오래 몸담았던 이들은 웨스턴 디지털의 키옥시아 인수 추진을 두고 일본 반도체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 전 세계 부동의 1위였지만 현재는 매출 기준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중 일본 기업은 9위의 키옥시아가 유일합니다. 키옥시아가 웨스턴 디지털에 넘어가면 10대 반도체 기업 가운데 일본 업체는 단 한 곳도 남지 않게 됩니다. 1990년대 들어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D램의 주된 소비처가 대형 컴퓨터에서 PC로 급격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PC 업체들은 저비용과 소형화 두 가지를 반도체 업체들에 요구했습니다. 기업이 아닌 개인 소비자가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가정 혹은 사무실에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의 크기도 이전보다 대폭 줄여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D램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대량 생산함으로써 일본 기업들을 순식간에 제쳤습니다. 일본 히타치 제작소 연구원 출신인 유노가미 다카시는 자신이 쓴 일본 반도체 패전이라는 책에서 일본 기업은 과잉기술 과잉품질이란 병에 걸려 세계 시장의 빠른 흐름에 대처하지 못하고 D램 생산 시장을 한국 등에 내주고 몰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품질 D램 생산에만 몰두하다 가격과 생산량 등에서 한국에 밀렸다는 해석입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들었던 유럽 업체들의 반도체 장비를 과감하게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국제 분업 체계를 잘 활용했다며 일본은 모든 장비와 부품의 자국 내 생산을 고집했던 반면 삼성전자는 비교적 가격이 낮고 고품질을 낼 수 있는 장비와 부품을 적절하게 공수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시장을 압도한 데 이어 일본에 의존했던 염화수소마저 국산화에 성공하여 일본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됐습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이 일제강제징용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소재 수입을 의존해온 한국 반도체 업계는 소재가 동인하면 공장이 멈출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의 공급망을 점검해 다변화에 나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일본과 독일에서 전량 수입하던 반도체 핵심 소재, 고순도 염화수소를 국내 중견기업 백광산업과 손잡고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서자 개발에 착수한 지 2년 만에 일본 의존도가 높던 소재의 국산화에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염화수소의 지난해 수입 규모만 약 57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주요 소재의 단일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처를 다변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역설적으로 규제 카드를 꺼냈던 일본의 부메랑이 됐습니다. 올 초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삼성전자가 일본 반도체 소재 수입을 줄이고 있다며 한국의 소재 국산화가 일본 기업에 타격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에 크게 밀린 일본은 반도체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 자국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의 공장 설립을 지원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 공장에 이은 두 번째 지원 사례로 일본 정부가 다시 한번 수십조 원대 투자를 감행하며 반도체 시장에 뛰어드는 형국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반도체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약 6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 일본 정부가 키옥시아의 이와테현 공장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장은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1위 삼성전자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삼성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에서 밀려 배가 아픈 일본은 삼성의 성공을 비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 언론이 세계 최초로 파운드리 3나노 공정, 초도 양산을 시작한 삼성전자에 대해 첨단 경쟁에서 대만 TSMC를 앞선 것으로 보이지만 실태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삼성전자가 최근 3나노 양산 개시를 발표했고 TSMC는 연내에 3나노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라서 삼성이 일견 앞선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 1위인 TSMC와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본은 또다시 한국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보수 성향 미디어가 자국 반도체 산업이 몰락한 이유로 일본 반도체 산업의 우수 인력이 한국으로 유출됐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일본 유력 주간지 슈칸 신초는 인재 유출로 한국의 기술이 새어나갔다라는 기사를 통해 히타치, 후지스, 도시바 등 과거 세계를 제패했던 자국 반도체 업계가 몰락한 이유를 조명했습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한국 반도체가 소위 1위였던 시절부터 반도체 업계에 종사해온 이주환 박사는 회사 다닐 때 일본 엔지니어를 본 적이 없다 고 말합니다. 여느 기술과 산업의 발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초기 일본 기업과 제휴관계를 맺고 기술 지원을 받았겠지만 인력을 빼돌렸다는 표현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몰락한 이유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서입니다. 기술, 제품 등이 과거와 달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일본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D램으로 불리는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해 1990년까지 세계 반도체 업계의 톱10에는 항상 7개의 일본 기업들이 포진했었고 시장 점유율도 세계 전체의 50.3%에 달했습니다. 그런 영광의 시대가 쇠락으로 돌아서 이제 일본은 한국과 더 이상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초가속의 시대입니다. 디지털 경제하에 반도체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고부가가치 반도체 산업의 기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의 추격을 무색하게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초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반도체 설비 용량을 확대하고 고정밀 고성능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텔에서 벗어나 자체 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일주일간 충전 없이도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배터리, 인간과 기계를 연결하는 사물인터넷, 엣지 컴퓨팅, 자율주행자 등 혁신을 가능케 할 반도체 기술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변화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일본이 카메라 시장을 독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필름 시장도 장악했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패러다임이 변화할 때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기업들에게 시장의 반을 내주었습니다. 이제 디지털 카메라마저도 스마트폰에 탑재되면서 일본이 장악했던 카메라와 필름 시장은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카메라와 필름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때 일본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덫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